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준보입니다. 네, 경주 랠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요, 강의하러 오면 늘 좀 마음에 부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앞강의와 뒷강의 강사분들이 너무 훌륭한 강사분들이라 내가 대충 해도 되겠구나, 부담감 없이 그냥 즐기면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되죠? 네. 물론 최선을 다하는데 부담감 없이 앞강의에서 여러분들 누스킨 비즈니스가 왜 이 시대의 기회인가라는 거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뒷강의에는 또 우리 장미옥 사님이 서울 경기권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여성 리더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두 강의로 오늘 초대하신 분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깍두기로 그냥 얻어 걸릴 수 있는 분들만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공기가 되게 좋은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그죠? 흐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윈윈 그룹에 오면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기 사실 앞에 계신 리더분들, 훌륭한 리더분들 많으시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분들이시기 때문에 윈윈 그룹은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렇게 더 얹어서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누스킨 비즈니스를 누구보다도 많이 이해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초대하시는 분들 역시도 바른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개념 없는 분들 없으시죠? 제가 소심해서 약간 또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면 주눅이 잘 들어서 그래서 일단 협조 좀 잘 해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에요. 70분간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그리 특별하진 않아요. 늘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 강의는 크게 다른 게 있을까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조금 누스킨 비즈니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이해를 좀 돕고 싶고요. 또 기존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누스킨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점검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기서 여기 오는데도 되게 숨이 차요. 제가 지금 빡세게 직량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개체량을 했어요. 제가 10년 만에 최고의 체지방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이 되게 힘들어요. 몸에 지방이 많아서. 근데 아마 내년 봄 되면 반토막 난 저를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빼면 인간도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숨이 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되셨죠? 네. 우리는 공통점이 있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맞죠? 사실 저희가 살면서 누스킨 비즈니스를 왜 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 니즈가 뭐였냐면요, 전 제 인생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다 똑같잖아요. 어렸을 때 손금, 주변에 꼭 우리 주변에 손금 잘 보는 친구들 있죠. 그죠? 참 특이하게 학급마다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손금을 이렇게 보여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다 틀리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뭐 물어봤냐면 와이프 이뻐? 물어봤어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 돈 많이 벌어? 세 번째 물어보는 게 나 오래 살아? 다 똑같군요. 그래서 되게 삶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우리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직장 생활하는 언니 오빠들이나 친척들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고 또 맛있는 거 원 없이 먹는 사람도 보면 되게 부럽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남자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남자는 한번 태어나서 죽는다면 이름은 못 남기더라도 뭔가 뽐나게 멋지게 살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요. 이유는 남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게 저는 공부를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내 삶을 보면서 왜 누군가는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누구는 열심히 사는데 그렇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길래 성공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누스킨 하기 전에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 앉아 있으면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을 되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은행의 대상들 고객들이요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대출이라는 거 받아보셨죠? 은행에 오면 대출 창구에 오는 사람들 보면 되게 큰 부자들도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 뭘 해서 부자가 됐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없었어요. 다만 뭐였냐면 난 정말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스킨 사업하기 전에도 책이라는 것도 봤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보신 분 계시죠? 네. 전 누스킨 하기 전에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도 보면 여러분 소셜 네트워킹 많이 하죠. 소셜에 보면 성공하게 그냥 관련된 것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성공학 강의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데 하다 보면 해시태그 검색하면 그 관련 검색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공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면 성공에 관련한 좋은 문구와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구 밑에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댓글 중에 긍정적인 댓글도 있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느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성공 글귀에 이런 댓글을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꼭 성공해야 하나요? 평범하게 사는 건 성공이 아닌가요? 전 치열하게 싸워가며 힘들게 사느니 평범을 선택하겠어요. 이 문구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감이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공은 돈을 많이 번다고 절대 성공은 아니에요. 맞죠? 그죠? 몸이 건강하다고 인생에 성공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몸이 건강해서 불행한 사람도 있죠.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일찍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몸이 건강해서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정의는 돈을 많이 벌고 가진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성공은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치열하게 싸워가며 힘들게 사느니 평범을 선택하고 그 평범이 곧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평범도 성공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치열하게 싸워가지 않으면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저희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누스킨을 선택했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직업인 은행원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42년생이신데 부자로 살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직장 생활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기회라는 게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만 잘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주식만 잘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일거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따라서 은행원이 됐지만 시작은 아버지와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어마어마한 큰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금 저희 아버지가 80세가 됐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은행원 생활로 아버지가 만든 인생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봤더니 그건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누스킨이었어요. 전 누스킨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처럼 가난한 삶을 살았어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들 삼형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과 행복하게 노후를 살 수 있는 그 삶은 제가 하고 있는 은행원으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누스킨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과거의 저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범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지 아마 스스로가 봐도 불안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스킨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열심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기 위한 것도 맞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평범하게 살았던 삶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구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언가 찾고 노력하는 그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거추장스러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2001년 32살 때 모습인데요. 52살처럼 보이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최숙희 사회는 젊을 때 여러분들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으면서 그랬어요. 사실 결혼도 되게 일찍 했어요. 27에 결혼했고요. 결혼을 일찍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인생에 시간표를 짜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직장인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식 농사 빨리 지어야 돼요. 왜? 내가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27살에 결혼해서 30살 될 때까지 자식 농사는 다 지으면 지금 정확히 제 나이에 우리 아이가 22살이에요. 저 나이 아직 50도 안 됐어요. 해바뀌면 50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만약에 은행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지금 현직에 있을 수 있을까? 확률로 계산하면 제 입행 동기들이 지금 은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죠. 제가 특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의 현재 직업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직업을 갖게 됐어요. 이 직업 전에 은행원의 직업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갖게 됐어요. 우리 삼형제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모두는 저희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게 되죠. 저희 아버님은 저희 형제의 내비게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계신 분이 저희 형님이세요. 저하고 연년생이거든요. 58년 닭띠 아니고 69년 닭띠예요. 69년 닭띠인데 그 당시에 문과였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당 문과, 이과해서 학력고사라는 걸 봤던 시대였죠. 그럼 시험 성적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학과와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서를 내죠. 그래서 거기서 미달되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 형님은 문과였기 때문에 어느 학과를 받을까요? 대부분 문과하면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대 이런 데 가죠. 근데 저희 형이 원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Y대 경영학과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2차에서 좀 낮은 학교를 가면 되는데 굳이 그 학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을 부려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에 또 떨어졌어요. 또 삼수를 했어요. 그 고집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와 학과에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재수할 때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지원서를 쓸 때 말리셨어요. 그 학교 지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선택했던 학과가 어디였냐면 외대 중국어과였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어학과는 비인기 학과였던 거 아세요?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학과였어요. 그리고 중국어학과를 가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서 뭐 할 거냐면 뭐 취업해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미래, 앞으로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중국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그래서 네가 중국어 하나만 정말 유창하게 한다면 죽을 때까지 너의 일자리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어과를 권했어요. 그러면 저희 형님은 참수까지 하려고 해서 그 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럼 의견 충돌이 생겼겠죠. 그래서 결국은 뭘 선택했냐면 외대 중국어과를 선택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진로 때문에. 어머님은 이해를 못 하셨어요. 무슨 공산당이었잖아요. 그 나라 언어 배워서 뭐 하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학교 가려고 삼수까지 했냐고 미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은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우라는 기업에 들어갔어요. 대우전자. 그 회사 부도난 거 아시죠? 회사가 부도났는데 형은 멀쩡하더라고요. 중국어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렇게 들어간 게 SK라는 기업이었죠. SK 텔레텍이라고 과거에 스카이 핸드폰, 그래서 중국 시장 진출 막 할 때 그때 들어갔어요. 근데 SK 스카이 그 텔레텍이라는 회사 망했어요. 펜텍 앤 큐리텔이라는 회사와 인수합병이 됐죠. 그래서 SK 직원들은 정리해고를 시켰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또 살아남았죠. 중국어 잘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중국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의 지금 2년 전까지 계속 그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하고 아이들도 그곳에 중국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둘 다 홍콩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은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건 20년 넘게 중국에 살았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 성장을 했는지 아시죠? 그 안에서 중심에서 일하다 보니까 본인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멋진 아빠라는 얘기를 하죠.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을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죠.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었거든요.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절대 선택할 수 없었던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못생긴 제 동생은 사실 공부를 되게 잘해요. 제가 봤을 때 공부벌레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 이 얼굴로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과였어요. 이과였는데 이과 하면 어디 가요? 전자공학과 가죠. 그래서 이 친구도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스카이대 중에 하나인 고려대학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원까지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그게 외국계 기업인 IBM이라는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석사학위를 받고 IBM에 취업을 했어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그 기업에 들어가서 집안에 경사가 났었어요. 그리고 1년이 흐른 즈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표를 권유했어요. 사표를 내고 더 많은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어찌 보면 그 자리를 버리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사표 내라고 했던 이유는 이공계에서 박사로 그 기업에 있으려면 적어도 박사학위는 받아야 되고요. 한국 학적 가지고는 안 돼요. 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지금 당장 네가 달콤함보다는 좀 더 늦게 시작하더라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야 적어도 네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표를 권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싸움,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저희 동생도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사표를 제출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 동생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나이 또래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물론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정말 만족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과 동생은 지금 다 해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대단한 아빠라는 얘기를. 그리고 저 둘째 아들인 저는 저희 아버님의 권유로 은행을 낙하산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생활하는 저희 부부를 불러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셨을 때였어요. 60세 때. 아버지가 30년 넘게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할 일이 하나도 없대요. 생각해보세요. 퇴직금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내 자영업에 투자하면 겁나요,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나를 깨우쳤겠죠. 그러면서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금융 쪽의 은행 쪽의 일이 아버지와 같은 미래를 만들 수는 절대 없다. 아버지는 60에 끝났지만 너는 50이 되기 전에도 끝날 수 있고, 그때 돼서 아버지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찾는 건 되게 현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와이프에게 뉴스킨 화이트 시스템 화장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뉴스킨을 분석한 자료를 주셨어요. 사실 금융감독원에 계실 정도면요, 뉴스킨이라는 기업 한번 분석하면 정말 디테일한 자료까지 뽑을 수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세미나를 들으셨어요. 2달 넘게 공부하시고 거의 한 3, 4개월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은행 다니는 우리 둘째 아들에게 이 일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게 2001년 5월 달이었어요. 그날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미친 거 아니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하철에서 사는 화장품 아니냐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었죠. 자식 다단계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지금 되게 행복해 하셔요. 정말 대단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은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우리 그거 아시죠? 95대 5 법칙이 존재한다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결과를 갖지 않아요. 5%의 특별한 결과를 갖는 사람과 95%의 평범한 결과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결과가 다른 건 열심히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5%의 성공한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냥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잘 되고 있는 일, 내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유망한 일인지에 대한 미래 관점으로 모든 직업을 선택한대요. 저희 아버님이 선택했던 형제, 삼형제의 모든 직업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와이프에게조차도 정말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맞아요? 그들의 선택이 올바랐다는 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새로운 걸 찾을 때 그 선택의 기준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여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보단 미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뉴스킨을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저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뉴스킨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이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잘 나가는 직업 때려치고 뉴스킨해? 왜 저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뉴스킨을 할까? 그렇죠? 그들이 선택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물론 얻을 것도 있지만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은행원 생활에 답답했던 건 뭐냐면,
저는 돈이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은행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건 내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은 행복이에요. 무언가 이뤘을 때의 성취감, 행복. 그럼 그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오는 감정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스킨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뤄놓은 것들도 많고 지금 현재 만족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신 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행복하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대요. 지금 당장 행복한 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행복의 관점도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전 누스킨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이유는요, 저희 남편 돈 잘 벌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돈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죠. 그죠? 그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아, 저희 지금 행복해요가 아니라 저희 지금 편안해요. 근데 편안함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편안함을 계속 지속하면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진대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지속되면 불행해진대요. 그게 더 지속되면 죽고 싶어진대요. 공감하세요? 제가 은행원 생활을 그만뒀던 건 이 생활에 만족하고 계속 살면 5년 후에는 불편해질 거거든요. 10년 후에 아이들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비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고, 저희 아이들도 불행한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아이들 공부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죽고 싶을걸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 하잖아요.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이 상태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라. 저보다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한 2시간 앉혀보세요. 제가 만약에 한 70분 강의인데 2시간 동안 안 끝내고 문 닫아 걸어 잠그면 여러분 불편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오랜 시간을 지속하면 불행해져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앉혀놓으면 죽고 싶어질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다 불편하기 시작하면 일어나 있는 거죠. 그럼 편안한 세상 편하죠. 근데 그 일어난 세상 편하는 것도 일어나는 시간이 지속되어 있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눕고 싶죠. 집에 가서 누우면 얼마나 세상 편해요? 오늘 밤에 방에 들어가서 딱 누우면 세상 편하죠. 근데 만약에 못 일어나게 한다.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스스로의 상태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앉아있다가 불편해지면 일어서 있고요. 일어서다가 불편하면 눕고 싶고, 눕고 있다가 불편하면 다시 일어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선택할 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스킨 리더들, 누스킨의 성공자들이 행복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1박 2일 행사 끝나고요. 아, 요즘 날씨도 가을 날씨인데 여름 날씨가 좀 느껴보고 싶어. 그러면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따뜻한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갔더니 너무 좋아요. 아, 우리 한 4개월만 여기 있다 가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손흥민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죠. 제가 은행 생활을 그만뒀던 이유는 그거예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나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돈을 떠나서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여러분들과 똑같을 거예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 제일 최고 아니에요? 그죠? 사실 저는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부자세요. 그런데 저는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할 때 10원 하나 안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 철학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부산 태생이에요. 여기 경주가 고향이에요. 네. 경주중학교가 나오셨고요. 그 외동에 입실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저희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부산상도 나오시고. 저희 아버님도 부산에서 단칸방으로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칸방에 시작해서 월급 모아서 이만큼 부자 됐다 해서 저희도 저희 삼형제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갖고 있는 돈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럼 원룸 오피스텔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신 분 계실 거고, 그죠? 근데 너무 좋죠. 편하고, 그죠? 심플하고, 청소하기 편하고, 그리고 목욕시키기 편하고. 그래서 편해서 싱크대에서 이렇게 애들 목욕시키고, 세상 편하죠. 설거지 한 다음에 애들 목욕시키고. 사실 가난하면 불행한 건 아니에요. 맞죠?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다만 행복과 불행의 가장 큰 차이는 희망이 있고 없고래요. 저희는 불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저희 와이프가 단칸방에서 아이들 목욕시키면서 콧노래를 불렀을걸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죠. 행복해?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고생도 돈 주고도 못 산다는데 이거 언제 해봐. 우리 5년 후에 우리 사는 집에 들어가면 되고 5년 후에 이렇게 살 거잖아요. 희망이 존재한다면 이 상태가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희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계속 평생 싱크대에서 목욕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요만할 땐 시킬 수 있지만 애들이 중학생 때 싱크대 목욕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스키를 만난 게 저희한테는 되게 행운이었어요. 왜 행운이었냐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 열심히 하면 우리보다 먼저 결과를 냈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면 난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중등교육, 고등교육 시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선물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초창기에 아이를 봐주셨거든요. 부모님이 아이 봐주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안 튀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희가 일하는 거에서 못마땅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애를 봐주셨는데 이건 애를 보는 게 아니죠. 방치죠. 집에 가면 이러고 있어. 하나씩 데리고 들어가래요. 그러면 데리고 들어가는 뒤통수에 침을 날리셨어요. 이거 아시죠? 애들이 뭔 죄야? 애들이 뭔 죄라고. 니들 일도 좋지만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 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사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이죠. 부모로서 아이들의 책임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1살에서부터 20살까지 아이를 책임져 줘야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럼 그 중에 뭐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기가 언제냐는 되게 중요하죠. 그 생태계 우리는 1살, 3살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였냐면 아이들의 성장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인생이 뭐고 꿈이 뭐고 그렇죠? 성공이 뭐고 부자가 뭐고 그걸 알았을 때 아이들에게 정말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던 게 우리 부부의 목표였어요. 그게 오히려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어릴 때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훨씬 아이를 위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역시 선택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님 말씀에 귀담아 들어서 만약에 하던 일을 포기하고 아이 옆에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마는 뭐 했어?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어? 엄마, 나 친구처럼 유학 가고 싶어. 나 디자이너 되고 싶은데 나 예고 보내주세요. 나 미술학원 보내주세요. 저 음악 하고 싶은데 저 유학 보내주세요. 악기 사주세요. 했을 때 무슨 얘기 하나요? 대부분의 부모가.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요. 음대 출신이거든요. 음악을 전공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늘 했던 일. 취미로 하면 안 되겠니?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95% 부모들의 멘트래요. 근데 5%의 부모는 그런 얘기 안 하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야 된다.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누스킨이
사업을 시작할 때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 눈빛 보세요. 2002년 9월달 사진인데요. 라피즈 때 찍은 사진, 컨벤션 가서. 저희 와이프가 누스킨을 사업한 이유는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처음에 다 반대하죠, 와이프들이. 절대 안 해요. 저희 와이프의 꿈은 현모양처거든요. 은행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면 좋은 남편이 첫 번째였어요. 좋은 남편의 기준은 뭐예요? 부자. 내가 부자가 아니라 부모가 부자. 아, 맞잖아요, 솔직히. 좋은 집에 시집 가는 걸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은 금융감독원 국장님이셨거든요. 은행원들이 정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금감원 국장님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자제하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똥 밟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하다 다단계까지 하라고 하냐 해서 시작해서 나보고 이런 전철에서 산 것 같은 화장품을 쓰라고 하냐 라고 얘기했던 이 친구가 사업을 결정했던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딱 사업 설명에 PPT 한 장이었어요. 그 사업 설명을 해주신 분이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그 당시에 백만장자셨죠. 유선인 사장님 강의였어요. 유선인 사장님 전직이 호주 시드니에서 청소 용역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에게도 자식이 있겠죠. 청소 용역할 때 찍었던 자식과의 사진, 그리고 백만장자가 돼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사업을 결정했어요. 내가 정말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저건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 은행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건 100%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로 그게 가능하다면 나하고 적성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 난 뉴스킨 안 하겠다 했어요. 은퇴를 꿈꾸고 시작했어요. 딱 그 시기가 뭐냐면 저희 와이프는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그런데 대학을 못 갔어요. 집이 가난해서.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서 공부에 대한 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 보물지도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아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죠. 능력은 되지 않았지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결과는 더디 났지만 사업하는 내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한 발 한 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행 다닐 때 마지막으로 받았던 평균 월급이 얼마였냐면 230, 40 이 정도였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10년도 안 돼서 그거에 10배 되는 소득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10년도인데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히 틀리겠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3천만 원을 벌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계부를 써보는 거예요.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가계부와 내가 정말 뉴스킨 열심히 해서 백만장자가 됐을 때 한 월 5천만 원 정도 벌 때 가계부를 써보세요. 가슴이 뛸걸요. 분명히 이 차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요. 저희 부부한테는 그거였어요. 이 정도 소득이면 우리 애들 유학 보내도 되겠네.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네. 저희 아이들은요, 아빠 닮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끼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딸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처럼 음악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장모님이 화가시거든요. 그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네. 그러면 그거 이 정도 소득이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백만장자가 됐어요. 백만장자가 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100% 확신 때문에.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꿈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지금 삶보다 못한 삶을 산대요. 그게 통계예요. 저희는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집장만도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싶었던 분당에 저희 집을 장만한 게 한 4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집에 저 혼자 살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가 서울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 나이 30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시대에
때 내가 뉴스킨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는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보통 연극영화과로 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꿈이 커지더니 뮤지컬 연출 기획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 대학 공부를 하려면 한국에 있는 연극영화과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할 때 하는 모든 걸 다 배워요. 무대, 조명서부터 해서 디자인, 아트서부터 다 배우고 있어요.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짜 행복하게 다녔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빠였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그냥 취미로 해라. 여자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남편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면 되지 뭐 쓸데없는 그런 거 한다고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하라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둘째 아까 싱크대에서 목욕하던 애인데 이 애는 지금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 미래 꿈이 샤넬 디자이너가 꿈이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미술학원을 갔었어요. 그동안은 미술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본인도 언니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본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엄마 손을 잡고 입시학원을 갔었어요. 입시학원을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애 놓고 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테스트 해볼게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어머니 여유가 좀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왜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이 애 유학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재능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도 유학을 보내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면 아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유 있으시면 유학 보내시죠 라는 제의를 받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시험을 가서 붙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유학을 가서 캐나다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인 윤혜정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신 거죠. 꿈을 이루고 아이들 큰아이 캐나다 갈 때 같이 따라갔어요. 은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송별회까지 했죠. 그래서 갈 때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요. 명함도 안 들고 가고 정장도 안 갖고 가고 구두도 안 들고 가고 대문 가방도 안 갖고 가고 뉴스키나와 관련된 모든 걸 놓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행복하게 본인이 공부도 하고 있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어학 공부도 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더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성장했고요. 자주 가거든요. 2,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가면 2주, 3주 있다가 오고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들어왔는데 다다음 주에 또 가요. 가면 또 한 2, 3주 있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밴쿠버 생활을 저희 여자 세 분은 2년 넘게 셋이서만 한 게 이제 2년 넘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명함 보내라, 정장 보내라, 돈 보내라, 자료실 가서 자료 좀 몇 개 보내달라, 우리 사명선언서 그거 액자 판넬에서 하나 보내라, 이렇게 하더니 미팅을 소고적 사고적 하더니 그거에 사무실도 오픈하더니 팀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이유가 와서 강의해달라고 초대자 있거든 강의 좀 해줘 또 가서 강의해주고 그래서 칭찬받고 살고 있습니다. 되게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해바뀌면 50이 되지만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보면 100% 행복해. 돈이 많아서 물론 버는 소득이 많아서도 중요하겠지만 더 행복한 건 뭐냐면 일상이 즐거워요. 맞지 않아요? 저 은행 다닐 때 일상이 즐겁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요일 밤만 되면 다음날 출근할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뉴스킨이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뉴스킨 한다고 다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누스킨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다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하다 그만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그럼 그 사람 못하게 되려고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모든 분야는 다 마찬가지. 다만 저희는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누스킨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요, 누스킨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변화하셔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요, 누스킨은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꿈꾸는 걸 이루어주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꿈을 이루어주는 교육 시스템. 그 교육 선생님이 누구예요? 그 꿈을 실제로 이 도구로 이룬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누스킨 비즈니스를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고 못하고를 기준으로 이 일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 어머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서울 연고대 가려면 서울 같은 경우 어디 보내야 돼요? 강남 8학군 보내야 돼요. 맞죠? 제가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8학군 출신이에요. 풍문으로 들었어에 나오는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재벌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초등학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만 특히 교육 시스템에 되게 많은 돈을 쓰셨어요. 왜? 형하고 동생은 공부 잘했거든요. 난 공부 못하니까 좋은 학교 보내면 공부 잘할 줄 알고 보낸 거예요. 돈 쓰신 거죠. 근데 저 전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껏. 애들 교육 좋은 학교 보내려면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준범이 그 학교 나왔는데 전문대 나왔고 그 학교 보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학교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가장 큰 잘못을 한 건 저희 어머니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한테 그 학교 보냈으니 공부 잘하겠어요? 물론 교육 시스템이 훌륭한 교육 시스템은 훌륭한 학급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선생님의 영향을 통해서. 하지만 굳게 닫는 사람 절대 못해요. 누스킨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요,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하셔야지 우리가 변화를 강요해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좋은 강의들을 들으면서도요, 귀 막고 있는 분들 계시죠?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 계시죠? 검은색 안경 끼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와 같은 인생의 삶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누스킨 사업인 것 같아요. 누스킨 사업 설명은 회사를 보여주고 제품을 보여주고 기회를 보여주고 보상을 보여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업 설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 설명은 스스로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 설명인 것 같아요. 세상은 95대 5 법칙이 존재한다고 하죠. 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누스킨을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중산층이었어요. 중산층이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중산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건 성공이 아닌가요? 평범하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평범함은 저희 부모님 세대 중산층이었어요. 이 중산층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평범한 건 뭐냐면 5%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처럼 살려고. 5%는 어떤 사람이 돼요? 95%에 있는 사람들 중에 5%가 되는 확률적으로 가장 1등이 뭔지 아세요? 5%를 동경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 우리는 뭐예요? 5%를 동경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5%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의 조언과 충고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분명히 5%가 돼요. 성공은 힘든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면 되게 쉬워요. 공부 잘하는 거나 살 빼는 거나, 그죠?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나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차이, 가장 큰 차이, 생각의 차이. 살 빼서 뭐하게?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날씬한 사람, 살 빼야지 좋은 옷이 얼마나 많은데. 맞잖아요. 공부 제가 안 했던 이유, 공부 잘해서 뭐하게?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누스킨 비즈니스는 그걸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씩 배우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저는 32살에 시작했어요, 뉴스키는. 3년간 투잡을 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봐도 힘들었어요. 아침에 은행원들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세요? 7시 3, 40분까지 출근해요. 8시 전에. 그죠? 그럼 저는 집이 수지였어요. 수지에서 광화문까지 출근하려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출근하면, 퇴근하면 집에 가면 거의 12시예요. 그러면 주말에는 정말 운이 없게도 저희 지점장님이 등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일요일마다 산에 끌려다녔어요. 전국 산을 다 돌아다니고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누스킨, 그리고 누스킨 비즈니스. 근데 제 친구들이 얘기하죠. 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 하려고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병 들어서 일찍 죽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일찍 죽는 병의 원인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왜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 공부하는 그 직장인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직장 생활 끝나고 몸 만드는 그분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들이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이 짧은 3년의 스트레스를 받고 55년의 삶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건강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좀 육체가 힘들어도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3년 스트레스 받느니, 아니 55년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3년 스트레스 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들은 지금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래서 노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리더들 친구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네가 제일 부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하라 그러면 너무 늦은 것 같아. 너니까 했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3년 스트레스를 선택하실래요? 50년 스트레스를 선택하실래요? 3년. 제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죠. 다만 뭐냐면 제 주변에 그들은 제가 보인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들은 늘 현재에만 집중하던 습관이 있어서 닥쳐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누스킨 알아보라면 맨날 무슨 얘기해? 내가 지금 정신이 좀 없거든? 바쁘거든? 요거 정신없는 거 좀 해결되면 온다고 하죠? 와요? 안 와요. 계속 정신없어요. 왜? 계속 눈앞에 것만 보고 살거든요. 그들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냐면요, 손가락을 눈앞에 갖다 놓아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겁나 어지럽죠? 저 안 보이죠? 어지러워 정신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멀리 있는 제 손가락을 보면 정신 말짱해요. 늘 시선을 앞에 두지 말고 저 먼 미래에 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 55년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떨지 예측해보세요. 그게 가장 훌륭한 사업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IQ보다 AQ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IQ 좋으신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IQ 검사 왜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왜 했는지 아세요? 이것도 책에 나온 얘기예요. IQ는 평생 직장의 시대에 존재한 그거래요. 자, IQ는 나를 위해서 체크한 거예요? 나를 고용해줄 그분을 위해서 체크한 거예요. 맞죠? 그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딱 추려내는 거죠. 우리 스펙은 나를 위해서 쌓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스펙 쌓는 사람의 90%는 누구를 위해서 스펙 쌓은 거예요? 나를 고용해줄 그분을 위해서 스펙을 쌓은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간택받기 위해서. 맞죠?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소고기 등급표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포장지에다가 등급 표기를 해주죠. 1등급 하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속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들은 스펙보다 경험을 많이 쌓았죠. 그 세상은 IQ가 존재했던 세상인데 지금은 필요 없대요. IQ가. 왜 필요 없는지 아세요? 이제는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고 평생 직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고용당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 얘기는 뭐예요? 스펙도 필요 없다라는 세상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AQ가 중요하대요. 역경지수. 좀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게 지금 21세기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IQ가 아니라 국민의 역경지수가 높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역경지수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차피 역경지수는 사회에서 배우게 하죠.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것 자체도 역경지수를 높이는 거죠. 늘 불안한 미래에 살고 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삶. 자영업을 은행 그만두면 직장생활 그만두면 대부분 뭐 하실래요? 물어보면 뭐예요? 자영업.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은 포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직장생활과 자영업은 끝난 시대예요. 그럼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점에 가서 책 사보세요. 미래에 관련된 책, 경제에 관련된 책, 앞으로 우리 삶에 관련된 책을 사보세요. 오늘 좋은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들을 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대요. 명견말리라는 프로에 이런 특집이 나왔었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사회, 우리 미래의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알파고와 이세돌이 붙어서 알파고가 이겼죠. 저는 이 사건 하나가 우리가 그냥 흥미 유발이 아니라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이걸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알파고가 이세돌하고만 붙었어요. 전 세계의 바둑 기사 최고들과 다 붙어서 다 이겼대요. 중국의 누구라고 했는데 이름은 내가 기억 못하는데 지구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바둑 기사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무슨 기사가 있냐면 이 사건 하나로 바둑계가 되게 많이 변했대요. 이런 전 세계 중국, 일본, 한국의 기사들이 대회를 하죠.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로봇 바둑 게임 대회가 생겼대요. 세계 대회가 생겼대요. 이제 로봇들이 바둑 대회를 한대요. 알파고끼리. 그리고 예전에는 기원에 가면요. 이 동네의 고수가 누굽니까? 누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어졌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사들한테 바둑을 배웠는데 집에서 로봇한테 바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이라는 이 세상도 이 시대에 앞으로 정말 힘든 걸 예측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앞으로 사람의 두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직업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 중에 회계사가 94%예요. 회계, 세무, 이쪽 관련, 머리 써서. 이거 다 사람 머리가 빨라요? 컴퓨터가 빨라요? 로봇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심판이 98%가 없어집니다. 전 세계 스포츠 심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되게 많겠죠?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2020년도 미국 마이너리그 모든 심판을 로봇으로 다 바꾼대요. 이게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거예요. 마이너리그부터. 그럼 후년에는 메이저리그로 넘어오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더 놀라운 거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스포츠 심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는 그 누군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정성시를 이룬다는 사실. 그들의 잘못은 뭐예요? 미래를 보지 못한 잘못이에요. 2020년까지 사무행정직 716만 개가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뭐부터 사라져요? 노동시장 붕괴 순서가 반복적 업무 직업 종사자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제일 먼저. 이들은 우리 사회 구조상 95%의 가장 평범한 측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이에요. 하이패스, 다 하이패스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예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직업,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딸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다 해외에서 보내요. 그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엄마, 한국의 친구들 너무 불쌍해. 쓸데없는 거 배우고 있는 거야.
여기선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근데 맞잖아. 우리 인간은 이제 신중년이라는 나이대도 생겼대요. 중년은 40, 50대라고 했죠? 신중년은 55세에서 75세를 새로운 중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75세까지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수명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60세에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35년 하고요. 돌아가시는 100세까지 40년을 전업주부로 사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 지금 18년째 전업주부시거든요. 78세세요. 앞으로 22년 더 사셔야 돼요. 22년 더 전업주부 활동하셔야 돼요. 그나마 저희 아버지는 모아놓은 거라도 있으니까 살죠. 근데 대부분 그게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경제활동보다 더 많은 시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10년보다 앞으로 50년이 훨씬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근데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헬조선은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지. 국가가 만들었으면 여기 계신 리더도 헬조선을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행복한 조선에 살고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데 있어요? 제가 왜 캐나다 가서 안 사는데 2주 있으면 지겨워서 못 있어요. 여기가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럼 그들은 뭘 통해서 똑같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행복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대안은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하고 사회가 구조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고 이래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요. 왜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서 전 세계 정말 최고의 기업이 됐을까요?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제일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전 개인적으로 불만이에요. 저 흑수저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이 더 노력해야 돼요? 못 사는 사람이 더 노력해야 돼요? 못 사는 사람이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럼 사람을 떠나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재용 님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욕먹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 진짜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왜? 5년 후의 미래를 예측 못한대요. 이건희 회장 개혁 10년이라는 책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는지. 구름사다리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 손을 중에 한 손을 놔야 한다. 지금 삼성이 세계 최고고 대한민국 최고지만 5년 후 어떻게 될지 절대 모른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잡고 있는 손 중에 한 손을 놓고 다른 것에 도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노력을 안 해요. 사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프링복이라는 얘기가 중앙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흡사 스프링족처럼 살고 있다. 스프링복이 뭐예요? 무리를 져서 다닌대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다 대장이 뛰기 시작하면 다 같이 뛴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벼랑 끝이 있죠? 낭떠러지에 도달하면 대장은 쓰는데 뒤에 따라오는 양 95%는 낭떠러지로 떨어 죽는데요.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같이 뛰는 거예요. 제가 왜 뛰니? 어디 가니? 몰라. 일단 따라가. 막 뛰다가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벼랑 끝으로 떨어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대요. 남들 하니까, 남들 직장생활 하니까 나도 하고, 그만두면 자영업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다가 책상 빠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커피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스타벅스 5층짜리 들어오면 샷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진짜 필요한 세상입니다. 전 그래서 부스킨을 선택했어요. 5분 남았어요. 5분 안에 끝낼게요. PT는 많이 남아있는데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걱정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추정하지 말고 사실 확인하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추정하지 마세요. 사실을 확인하세요. 추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한다. 그래서 모시고 오면 뭐라 그래? 야, 나 그거 다 알아, 누스킨. 그 다단계 네트워크 아메리카 같은 거 다 알아. 옛날에 들어봤어. 나 안 들어도 돼. 야, 별로 변한 거 없네. 옛날하고 똑같네. 뭐 이런 교육받아야 돼. 다 알아. 너는 열심히 해. 이런 잘못된 지식의 근거로 만들어진 진실과 신념에 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신념 있어요.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난 이런 거 안 해. 너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하죠. 이게 다 뭐예요? 잘못된 지식의 근거로 만들어진 진실과 신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대요. 그 진실과 신념은 대부분 추정과 주관적 인식으로 구성된대요. 저는 누스킨을 추정으로 시작했어요. 추정으로 시작했다면 아버지가 전했을 때 아버지 믿고 할게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이상한 거 아버지 뭐 머리가 좀 안 좋아지신 거 아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공부했어요. 왜? 사실 확인을 한 거죠. 추정은 되게 무서운 거래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 나온 문구인데요. 지구는 둥글어요? 네모나요? 근데 네모나다라고 알고 산 세월이 훨씬 많았던 거 아시죠? 둥글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한 건 불과 500년 전이래요. 그 전에는 네모나다라고 알았대요. 그 이유 추정. 배를 타고 나가면 안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상상을 해요? 떨어졌구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배 타고 나가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살아서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 속도가 되게 더뎠대요. 그러다가 마젤란 탐험대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밝혀진 이후로 인간의 행동 양태가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빨라졌대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만들었던 결과보다 단 500년 만에 만들어진 이 지구상의 결과물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성장했다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18년 전에 추정으로 누스킨을 만났을 때 전 제가 제 주변에서 사람들의 생각, 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나아지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다가 18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눈을 뜨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노력한 결과물이 내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직장생활에서 노력한 결과보다 더 큰 결과를 이 짧은 시간에 만들었어요.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거 뭐냐면 아직도 과거에 잘못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500년 전에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삶의 결과밖에 못 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꼭 해야 될 거예요. 다단계는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단계를 왜 하는지 진짜 사실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잘 못 팔아서 저는 좀 파는 거 못해요. 파는 거 아니잖아요. 파는 거 잘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저도 안 했어요. 그죠? 그 사실을 왜 잘 팔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맥 없어도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다 버리세요. 결국은 저도 그들이 하는 행위 열심히 하면 저도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요, 누스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 신념을 사실 확인으로 하나씩 먹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명확한 검토예요. 회사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회사는요,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10년, 20년 돈 벌려고 누스킨 한 거 아니에요. 맞죠? 곧 10년, 20년 돈 벌 것 같으면 은행 생활 하는 게 나아요. 맞잖아요. 제가 은행을 놓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은행은 7, 80년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근데 누스킨은 7, 80년을, 내 인생 7, 80년을 해결해 주고, 그럼 회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 중에 8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으라면 삼성, LG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안전,
이런 얘기 하겠죠. 포스코. 그 외에는 예측 못해요. 그나마 삼성도 80년 후의 미래 예측 못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땅에 다단계 회사들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50년 후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 돼야 돼요. 짧게 먹고 짧게 나올 것 같으면 이 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일의 가치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럴 것 같으면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누스킨 하겠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회사는 세계 최고예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일 아니잖아요. 누스킨 하면 피부, 뷰티, 안티에이징, 그죠? 건강. 그럼 그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와 같은 은행에서 돈 세다 온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수반돼요? 제품력은 되게 중요하죠. 저 같은 사람이 잘하려면 제품력이 좋아서는 안 돼요. 세계 최고여야죠. 세계 최고의 제품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아니면 야, 누스킨 별론데요? 다른 회사 제품은 훨씬 좋은데요? 주관적인 생각 말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내 체험을 통해서 세계 최고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성공 못해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회예요. 기껏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35년이나 된 기업을 저보고 지금 하라고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오히려 지금 시작하는 게 저 역시도 봤을 때 지금 시작하면 정말 행복하게 고생 짧게 했어도 될 뻔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지 아세요? 이 세계는 세계 최고인데 내가 세계 최고가 아니야. 난 그냥 후졌어. 현재 내 결과가 세계 최고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인드와 내 꿈과 이상과 철학과 자세가 이것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회사와 제품 기회를 앞에 놓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등 뒤에 놓고 사업하는 거지.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봐요. 절대 내가 후지면 이 세계의 기회를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업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도대체 그 사람이 하는 누스킨이 뭘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기 개발에 정말 노력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다면 분명히 누스킨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사업에 검토하는 것도 관점과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정말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나하고 왠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화장품을 들고 어떻게 사업을 하지? 내가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돼 이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있는 우리 직업의 관점은요, 내 취향, 내 적성의 관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두시면 안 돼요. 이건 역시 미래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초기에 데몬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건 하는 행위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는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공부 잘해서 만들어지는 미래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운동을 매일매일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죠? 그 운동이 적성에 맞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그 몸매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맞죠? 그것처럼 누스킨 비즈니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적성을 맞추지 마세요. 이 행위보다 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 결과가 적성에 맞는 사람. 서두에 보내졌던 제가 그동안 노력해서 만들은 지금 현재의 결과, 그리고 그 행위, 행동들 적성에 맞지 않아요? 일 안 하고 여행 다니는 거 적성에 안 맞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적성에 맞지 않아요? 그것에 적성에 맞다면 정말 누스킨 사업 내 적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등 떠밀려서 하지 마세요. 스스로 검토해보고 스스로 확신이 있을 때 비즈니스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결국은 바르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내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면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아시죠? 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술이 떡이 돼도 다음날 출근하잖아요. 맞죠? 그거 아세요? 직장인들 김장철에도 출근해요. 누스킨 하면서 김장철에 출근 안 하신 분도 간혹 계시죠? 그들이 왜 매일 24시간 그렇게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술이 취해도 아침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 확신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 확신. 그 확신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누스킨 비즈니스도 스스로의 정확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이 비즈니스 열심히 알아보실 거고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부담 없이 해서 좀 도움이 안 됐어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열심히 임하셔서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 밝은 미래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를 해주신 권준범 사장님께 다시